여러분, 오늘 월급 명세서 확인해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월급 명세서를 다시 열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2026년 1월 아무도 크게 뉴스로 다루지 않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연봉이 그대로인데 실수령이 줄었다고요?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건 2026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33년까지 매년 반복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7년 동안 본인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파헤쳐 드립니다. 일단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4대 보험이 뭔지 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핵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26년 동시에 올랐고 직장인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직장인은 이 보험료를 회사랑 절반씩 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덜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줄어드는 건 내 통장이에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까지는 보험료율이 9%였는데요. 2026년 1월부터 9.5%로 올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2027년엔 10%, 2028년엔 10.5%, 이렇게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이 4.5%에서 4.75%로 오른 거예요. 0.2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죠? 잠깐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도 올랐습니다.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인상됐어요. 장기 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라서 사실상 관련 항목 전체가 동시에 인상된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2026년에 추가로 빠지는 4대 보험료 계산해 보면 매달 약 9,400원입니다. 한 달에 9,400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연간으로 따지면 약 11만 2,800원입니다. 치킨 서너 마리 값이에요. 월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만 원 이상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간 24만 원 이상이에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는 2026년 한 해에만 연간 15만 원이 더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내년에 또 올라요. 2033년까지 매년. 자, 그럼 2033년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가 13%까지 오릅니다. 지금보다 4%포인트 높아지는 거예요.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월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13만 5천 원 내는데 2033년에는 19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한 달에 6만 원이 더 빠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계속 오를 거고요. 두 항목 합산하면 2033년에는 지금보다 매달 7만에서 8만 원 이상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7년 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상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니까 단순 합산은 아닌데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누적 총액이 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건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보험료도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 쉽게 말해 4대 보험 같은 준조세 항목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 5위권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씩 올랐어요. 이 속도라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항상 직장인이 먼저일까요?
직장인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게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는요, 4대 보험을 본인 100% 내야 하는 항목도 있고, 신고 구조가 달라서 실질 부담이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소득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이 제도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조, 이건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5살 직장인 김대리, 월 세전 350만 원 받습니다. 2025년에 연봉 협상에서 동결됐어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2026년 1월 첫 월급을 받아보니 실수령이 지난달보다 약 13,000원 줄었어요. 연봉도 안 올랐는데요. 월급 명세서를 뜯어보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올랐더라고요. 13,000원이 별거 아니다고요? 물가는 작년에 3% 올랐고, 연봉은 0% 올랐고, 보험료는 오르고, 삼중 압박입니다.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김대리의 월급은 작년보다 사실상 4에서 5%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빠듯하지 하는 느낌,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국민연금이 올라야 했는지 구조를 짚겠습니다. 핵심은 고령화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은퇴자는 늘고 있어요. 특히 2028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 즉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수급권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방식대로라면 재원이 2055년경에 고갈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됐어요. 최근 몇 년간 재정 적자가 반복됐었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의료 서비스를 줄이면 국민 반발이 크죠. 그래서 선택한 건 보험료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직장인에게 먼저 옵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지출 구조를 개혁하면 어떨까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당장 수급자가 될 유권자들의 반발을 삽니다. 보험료 인상은요, 현재 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있지만 즉각적인 선거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정치인들이 더 쉬운 선택을 했다. 이게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중 압박입니다. 물가 상승, 연봉 동결 혹은 최소 인상, 그리고 4대 보험 인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직장인의 실질 구매력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으로 놓고 보면 상당한 격차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입니다. 직장인은 그나마 회사가 절반 부담해주지만 자영업자는 4대 보험료를 상당 부분 혼자 내야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 이미 많이 힘든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추가 타격이 됩니다. 세 번째, 구조 고착화입니다. 이 구조는 2033년까지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에요. 바뀌려면 또 법을 바꿔야 해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7년간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연봉 협상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월급에서 실제로 뭐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봉 3,600만 원이에요가 아니라 실수령 기준으로 얼마인지. 이게 우리가 진짜 관리해야 할 숫자입니다. 3,600만 원 연봉과 3,600만 원 실수령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에 이걸 활용하세요. 다음 연봉 협상 때 4대 보험 인상분 포함해서 실질 인상률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도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협상하면 훨씬 논리적인 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령 기준으로 목표 연봉을 역산하세요. 2033년까지 4대 보험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면 내가 원하는 실수령을 위해 연봉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4대 보험 계산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세 번째, 재무 계획에 반영하세요. 저축 목표, 투자 계획 짤 때 실수령 기준으로 짜야 합니다. 2026년 지금 금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고 알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직장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본인 월급 명세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셨나요? 혹시 4대 보험 항목 보니까 변한 게 보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줄었는지 또는 미처 몰랐다가 이번에 확인했다는 분들,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랑 연결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사실 4대 보험보다 더 조용히, 더 크게 월급을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